이번 강좌는 도시군객 시설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서 행위 제한을 가졌다면 이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 내용 중에서 기반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나가야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머릿속에 전개를 해둬야 되냐면 이거부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이 기반시설은 난개발이냐 아니냐를 갖다 좌우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예상되면 난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기반시설과 관련돼서 요놈을 설치하기 위해서 쓰게 되는 것. 자, 봅시다. 기반시설은 대개 7개의 시설군이 있어요. 그 7개의 시설군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되는 걸 뭐라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래요. 자, 기반시설 중에 뭐 어떻게 되느냐?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하느냐? 결정고시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정고시. 그러면 결국 결정된,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결정된 시설. 그러면 결정됐다면, 당연히 도시군계획 시설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소리냐? 우리 동네에 상수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동네에 소방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느끼는 것은 누가 느껴야 될까? 원래 도로 상하수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주민의 후생사무 같은 지방자치 고유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고유사무니까 쫓아갈 수 있겠죠. 어디를 쫓아갈 수 있어요? 시청이나, 그렇죠? 군청 쫓아가겠죠. 그러면 뭐라고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계획 없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가 결정고시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이 계획이 없다는 건 아직 도시군 관리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걸 안 했으면 도시군계획 시설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결정됐다면 도시군계획 시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도시군계획 시설이 됐으면 그놈을 이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설치, 정비, 개량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같은 말로 얘기하면 요거는 사업이란 얘기죠. 그러면 자, 이걸 합치니까 뭐라 그래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런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뭐가 있어야 하는 거죠? 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원이 있어야 하는구나 볼 수 있어요. 재원이 있으면 사업하면 되겠고, 만약에 재원이 없다 그럼 그건 아직까지는 도시군 관리 결정됐다면 도시군계획 시설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시설부지가 됐을 때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즉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소리는 즉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제 방법과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기본 트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왔죠. 도시군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기반시설 중에서 뭐로 결정돼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되면 도시군계획 시설이다 하는 게 첫 번째 나왔죠. 자, 그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는 어떻게 할 거냐? 원칙적으로 결정된 도시군 관리계로 하는 게 원칙이야. 다만 모두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허가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도 장애인 학교가 있겠고 특수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걸 뭐 받아야 돼요?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지 않고 허가받는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설치 기준은 뭐로 정하느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별도의 규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을 의미한다 볼 수 있냐면 다만 따로 법률을 정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설치도 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자, 다음 설치하게 되면 관리 문제가 생기죠. 관리는 설치한 법 또는 이 법, 국토계획법, 다른 법이 있다면 그에 의한 거죠. 예를 들어서 철도 사업을 했다는 철도 사업법에 의했고 관리한다 또 별도의 관리 규정을 둔 법률에 따를 수 있지 않습니까? 관리공단을 든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고, 다음 했으면 설치할 때 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 재원. 설치할 때도 돈 들어가지만 그걸 갖다 보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보상은 어떻게 되냐?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일률적인 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을 위해서 정한 일반적 법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건 개별법에 따른다는 말은 마찬가지죠.
뭐 철도할 때는 철도사업법이 따른다든가, 전기할 때는 전기사업법이 따른다든가, 도로할 때는 또 거기에 따로 법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 시가, 어떤 공시가 이런 뜻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공동구란 말이 있는데요. 이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는 걸 보시면 되겠는데, 함께 쓰는, 알겠죠? 함께 쓰는 공동, 그렇죠? 공동. 이렇게 함께 쓴다는 공동, 함께 공짜요. 그래서 공동구. 어떤 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구.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 자, 여러분 도로변에 보면 뭐가 있었죠? 예전에는 여기 전신주가 있다든가 아니면 고압 케이블 같은 게 있었잖아요. 고압 케이블. 그럼 이 고압 케이블이 있으면 미관상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미관상도 안 좋고, 자, 고압 케이블을 지나가는 이 밑에는 여러분 학교론 시간에 배웠지만, 자, 무슨 지가 되죠? 선화지가 돼요. 그러면, 가격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또 문제가 있겠죠. 왜? 이런, 고압 케이블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가서 경비행기 같은, 소위 우리가 헬리콥터 같은 뭐 할 수도 있어요. 걸릴 수도 있겠죠. 안전사고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토지 효율적인 것도 못 되고 미관도 안 좋으니까 이걸 도로 밑에다가 터널을 뚫어가지고, 자, 여기다가 터널을 뚫자 이거죠. 이게 바로 공동구라 생각. 그럼 여기다가 가스, 전기, 이런 것을 통과하자. 이런 겁니다. 그 이걸 설치를 의무화 시켜놨어요. 의무화 시켜놓으면 어떤 걸 할 수 있냐? 그걸 알아줘야 되겠죠. 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하고자 하는 것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자, 얼마를 초과하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가서 개발사업 시행자한테 반드시 공동을 설치하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정비구역으로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거. 다음 택지개발지구로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 다음 도청 이전 신도시, 그러니까 도청 이전 신도시, 도청 이전 신도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충남 내포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안동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겠고,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게 되면, 그 다음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든, 뭐, 예를 들어서 대구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이 있어요. 도시개발구역. 그 다음 과거에 이제 뭐라 했냐면 보금자리인데 이제 보금자리 명칭이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냐면 여러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지구로 바뀌었죠. 옛날 보금자리가 공공주택지구.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뭐 하도록 되어 있냐면 공동구를 200만 제곱미터 넘게 되면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도로 밑에 따니까 미리 우선 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도로를 갖다 하는데 그럼 도로관리청한테 지하 매설물을 매설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갖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이건 미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자, 그럼 가장 문제는 이거 설치할 때는 뭐가 들어가요? 비용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공동구 설치 경우에 보면 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는 것 잘 알았어요. 자, 그 다음 공동구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방송 케이블, 그래서 지역 방송을 하겠다. 케이블 갖다가 송전이 아니라 케이블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 그걸 갖다가 설치됐다면 반드시 여기다가 수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하려면 허가 받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공동구 관리자한테. 공동구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특광자, 시장, 군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허가 받을 때는 분명히 내가 쓰니까 점용료를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점용료를 낸다는 볼 수 있어요. 그다음 반드시 공동구가 설치됐으면 공동구에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공동구는 예전에 과거에 여의도 그 공동구에 화재 사건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안전사고가 문제될 수가 있어요. 낫다 안 낫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면, 그러면 거기는 가스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열송수관, 전기선, 방송 케이블 이런 것이 다 등장했잖아요. 그럼 엄청 큰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구 관리자는, 특광자 시장군수는 공동구에 대해서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는 거냐? 5년마다 수립해요. 그래서 안전 점검 이건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1년에 1회 이상. 그래서 정기 점검은 매년 1월 기점으로 해서 6개월에 1회 실시하는 거고, 그다음 정밀 점검은 그 안전 점검 결과 또는 정밀 안전 진단이 끝났다. 그러면 2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겠고, 긴급 점검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긴급 점검. 그럼 비용은 누가 내야 될 거냐? 관리비에 대한 비용은 거기 점용한 사람들이 함께 부담할 때 부담 비율은 면적권, 열 송수관 지나가는 사람하고 작은 케이블 지나가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공동관리자가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광역시설은 여러분들 이용하는 시설이 있고 걸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 뭐 정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문제 출제되지 않을까 정리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다음은 이제 뭐에 대한 사항을 갖다 나가면 될 거냐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자, 앞서 그랬죠. 여기 봐요. 재원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재원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그걸 갖다 우리가 정리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말은 뭐를 갖다 의미하는 거냐?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그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 걸 뭐라 만들었어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업이라는 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될 거면 시행자보다도 단계별 집행계획. 왜? 예산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 중요해요. 그럼 예산이 언제쯤 교부해야 될 거냐? 예산이 언제쯤 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 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는 거냐? 제일 먼저 단계별 집행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단계별 집행 계획이 필요하다. 그 단계별이라는 것은 3년을 기준점으로 해서 3년 이내 하면 1단계고 3년 이후에 하면 2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년을 기점으로 해서 3년 이내, 3년 이후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걸 볼 때 매년 2년짜리는 2단계죠. 요게 1단계고 요게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매년 검토해서 1단계 집어넣도록 되어 있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오로지 수립과 공고 단계 있어요. 자, 수립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됐다. 그럼 결정되고 나서 2년 내 수립하는 게 원칙이고, 수립 안 해더라도 사업은 지장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 땅 주인들만 답답할 뿐이에요. 속된 표로.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땅 주인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수립은 뭐 때문에 하는 거냐? 재원 주달이니까 돈이 언제쯤이냐? 그러니까 여기 수립할 때는 미리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왜? 돈 줄 사람한테. 그러니까 재원 조달, 그럼 이 안에는 반드시 포함될 것이 뭐가 있어야 돼요? 재원 조달, 보상,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원 조달이요, 보상 계획이 이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거냐? 다 도시군관리 입안권자, 국토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알겠죠? 이들이 수립해요. 그럼 공고는 오로지 누가 한다? 특광자,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사업 시행자가 있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공 시행자가 있겠고 민간 시행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 시행자다 그러면 그를 뭐를 뜻하는 거냐?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행정청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공공 시행자 중에는 행정청도 포함되어 있고 비행정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 우선 제일 먼저 이 중에서 행정청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자도 할 수가 있다.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 행정청이면 서울시가 하겠다는 서울시 것을 자기 관할 건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 관할 건 자기가 해요. 그럼 관할한 건 특, 광, 자, 시장, 군수가
자기가 하나 거는. 그럼 걸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서울시가 있겠고요. 여기 경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런 건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사가 서로 협의해야 될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또 경기도의 경우도 자 여기 보면 성남시하고 안양시하고 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성남시장과 안양시장이 서로 협의를 해서 여기는 반드시 사업할 때는 협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를 해서 할 자를 반드시 정해야 된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할 자를 뭐 한다? 반드시 정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기 시도 경계죠. 시도 경계는 국토장관이 할 자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도 안에 있죠. 그럼 성남시와 안양시 걸쳤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할 자를 반드시 정해주는 겁니다.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한다 하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가장 키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와 같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 여기 봐요. 이 행정청 말고 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우리가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공공기관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공공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행정청이 할 때와 공공기관이 할 때 그런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원칙은 누가 한다? 행정청이 한다. 그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공공기관 네가 하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왜 거꾸로 공공기관과 민간은 나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얘도 얘를 지정할 수도 있고 비행정청인 여기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지정할 때 얘 지정할 때와 민간을 지정할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민간은 먹고 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민간이 할 때만 이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공짜이라는 거예요. 공공이 아닌 민간이 할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왜? 먹고 튈까 봐. 그러면 3분의 1 소유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보존할 수 있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는 겁니다. 뭘 얻는다? 동의를 얻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여기는 소유가 필요하겠구나. 그럼 이때 이 면적에는 민간이니까 국공유지 같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는 행정청이고 비행정청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나눈 이유는 시험 문제 조심하라고. 왜? 얘가 얘를 지정할 수 얘를 지정할 때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을 지정할 때는 이게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그럼 이때 토지 면적에는 국가 거, 지방자치 거, 공공기관 거 빼야 된단 말이에요. 제외돼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거기 교재도 마찬가지 해놨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걸 사업을 갖다 이제 시행자가 결정되는데, 그럼 이 사업 시행자가 지정고시가 되면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소위 구체적 계획인 실시계획이 나오죠. 구체적 계획. 그럼 실시계획은 누가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했으면 인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인가권자는 둘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가권자는 둘이다 하는 걸. 니은번에 실시계획 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인가권자는 둘인데 국토장관이 지정했다. 행정청 중에 국토장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국토장관이 지정했다. 그러면 국토장관한테 인가받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럼 나머지 윗사람들은 가서 시장, 아니라 시, 도, 지사, 대도시, 시장한테 인가받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가평군수가 지정했더라도, 민간을 지정했더라도 경기도시한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남시장이 지정했다면 성남시장한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인가는.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 인가. 그럼 이럴 때 인가해 줄 때 가장 조심할 절차가 있어요. 왜? 여기 국토장관이 인가할 때는 도지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시도사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시도사가 인가권일 때는 누구는 알아야 돼요? 시장, 군수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인가할 때는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절차적 개념을 꼭 좀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져가면 이제 또 뭐 할 수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조건부로 해줄 수 있다. 왜? 이행보증금 같은 걸 갖다 기점해서 조건부로 해줄 수 있다. 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와 같이 실시행을 인가고시하면 직접적인 건 인가란 말은 이건 특허예요. 사업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이 자체는 사업할 수 있는 뭘 준다? 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시행 인가가 됐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뭐 해야 되겠어요?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시행을 위한 조치가 여러분 교재에 나옵니다. 몇 번에? 4번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시행을 위한 조치.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니까 잘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행을 위해서 시행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 시행자를 갖다 뭐 한다? 보호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첫째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분할 시행한다. 자, 여기 너무 넓으면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도 뭐예요? 1단계, 2단계는 하죠. 소위 공구별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보면. 그럼 실시객도 이와 같이 분할 시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누구 보호해야 되는 거야? 시행자를 보호하게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관계서를 갖다가 무리로 열람시킬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관계서를 어떻게 한다? 무리로 열람시킬 수 있다. 그 여기 관계서를 갖다 무리로 열람시킨다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자, 만약에 도를 낸다. 예를 들어서 성남서부터 장원까지 도를 낸다. 그러면 수만 필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상, 권리사항을 알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렇죠? 또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를 떼어보면 수수료가 각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너무 사업시행자가 부담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 내용이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무료 열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공시송달 의제. 공시송달을 의지하겠다. 이건 어디 걸 얘기하는 거냐면 민사소송법상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걸 도달시키려도 뭐가 있습니다. 주소 거소가 불명이라든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이러면 도달시킬 수 없겠죠. 그러면 어떤 일간심이나 기타 했다가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무연고자 묘지 같은 게 있잖아요. 도로 낼 때 그러면 무연고자 묘 개장 공고 해놓으면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그 묘지를 이장할 수 있고 어떤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행자를 보호해주게 한 것이다. 그런데 단 비행정청은 뭘 해야 될 거냐? 가가지고 뭐가 있어야 돼요? 가서 국토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에 예에 의한다고 돼 있고, 다음 토지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거.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제가 이걸 갖다 노란 걸 썼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토지를 수용 사용할 때는요. 이 수용 사용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가 돼요. 우리가 여기 보면 소유권이라는 건 토지와 건물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토지와 건물에 딸려서 나타난 권리, 이것도 수용이 되죠. 왜? 수용이라는 거는 원시치이기 때문에, 원시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될 거냐면, 이와 같은 것이 다 되는 거죠. 그럼 빼앗을 때는 범위가 있어요, 범위. 요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범위. 빼앗을 때 범위. 빼앗을 때 보면은, 많이 빼앗으면 많이 아파. 그렇죠? 속된 표현으로. 적게 빼앗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최소한에 그친다. 이게 법의 비례 원칙입니다. 빼앗을 때 최소한에 그친다. 확장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인접지 수용은 없는 거예요. 인접지 뭐만 나타나면 사용만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접지 수용은 없다. 인접지 뭐만 나타난다? 사용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그 인접지를 뭐 할 수가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냐? 절차가 있는데 토지 수용 사용의 절차가 있어요. 절차는 이 법에 따르고 이 법이라는 것 뭐로 갖다 볼 수 있냐? 지금 배우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률입니다.
그럼 이 법에 의하고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거기에 이 법이 그럼 특별법이요.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일명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토지보상법이란 건 뭐를 뜻하는 거냐? 이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갖다 그대로 준용한다는 건 사업 시행자한테 2번 죽이는 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 준용할 때 특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를 인정해 준다? 특례를 인정해 준다. 그럼 특례는 사업 인정고시를 고시를 의제시켜줘요. 사업 인정고시를 의제시킨다. 그러니까 별도로 가서 나 여기 토지를 수용하겠습니다 하고 국토장을 받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앞서 배울 때 실시객 인가 받으면 그걸 고시한다 그랬죠. 그럼 이건 실시객 인가 고시 때 사업 인정 고시 된 거로 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실시객 인가 고시 때 사업 인정된 거로 본다. 별도로 그럼 사업 인정 고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때 의지된다. 그다음 재결 신청 기간 연장해 줘야 돼. 연장. 1년이란 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너무 가혹해. 그럼 만약에 1년 동안 이걸 다 협의를 끝내서 하라. 그러면 그중에 속된 표현으로 여러분들 셋째 알박기라는 게 있죠. 내가 너한테 이거 안 팔면 너 사업 날라가네. 이렇게 약 올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쉽게 해서. 그럼 그런 사람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냐. 가서 사업 시행 기간 또 하나 독대. 그래서 여러분들 민간 사업은 안 되지만 공적 사업은 여기 어떤 건물이나 묘지가 있다 그러면 그거 내두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건 사업 시행 기간 내 이건 그 시행 기간 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수용에 대해서는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수용 사용에 대해서는 가장 키포인트는 인접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인접지 수용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 키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또 가져가서 시행보호조치니까 이제 하나가 뭐가 있느냐. 국공유지 처분을 뭐 받고 있더라? 제한받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국공유지란 건 못 판다 소리가 아니야.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땅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팔아라. 만약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땅을 다른 땅으로 팔았다. 그럼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당연무효다. 이런 소리입니다. 당연무효. 자,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그럼 이렇게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공사가 완료됐다. 그럼 뭐 받아야 되느냐? 자, 이걸 받는 거예요. 준공검사. 그럼 준공검사는 누구한테 받느냐? 자, 여기는 이 준공검사 받았던 것은요.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받는 겁니다. 누구한테 받는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한테 받는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토장관이라든가 이들은 시도자는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공사가 완료됐으면 이제 이들이 조건부로 했던 기반시설들을 갖다 공공시설 갖다 어떻게 되겠죠? 귀속시켜줘야 돼. 또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 4번에 보면 국공재산의 조성대지 및 건축물의 처분 그런 말을 썼죠. 자, 지금 이거 설치를 갖다 했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새 도로가 있는데 요새 안전사고들이 참 많이 나고 그 자체가 도로의 영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도로들이 있다면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백구 충돌이 있다. 참 그거 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다행이지만 그럼 이럴 경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도로 갖다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한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면 반드시 하면 된다. 이런 말 쓰는데 반드시란 말이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요것이 우리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지금 보면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지. 개량. 이것도 도시공객시설 사업 아닙니까? 이때 개량할 때는 여기 있는 사유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사유지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이 땅은 이 도로는 도로서 용도가 뭐가 있어요? 용도가 폐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용도 폐지되면 이 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처분할 수 있어요. 이게 도로가 국도일 수도 있고 지방도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국도면 뭐가 돼요? 국유공물이고 그 다음 지방도는 공유공물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처분한다 할 때는 위에 거는 국유재산법, 밑에 거는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적용받을 게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써있느냐? 그 법에는 경제 입찰 하도록 돼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경제 입찰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경제 입찰을 하게 되면 배 아픈 사람 있죠. 원래 여기 있잖아요. 사유지 있는 사람. 내 땅을 갖다 수용해놓고 요 남는 땅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경제 입찰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배 아픈 사람을 덜 깨 하는 게 공법입니다. 그래서 네가 좀 사라 얘기할 수 있어요. 1순위자를 정해줘요. 그 다음 걔가 안 산다 그러면 다른 사업과 맛 교환한다. 그러면 걔를 2순위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순위자, 2순위자가 나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거기에 내용이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 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많이 출제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가져가고 다음 강좌는 이제 뭐에 대해서면 자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재원이 조달될 때 사업했죠. 재원이 조달되지 못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구제 방법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